안녕하세요. 건강정보통 김민입니다.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자세를 오래 취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아이고 허리야 라는 말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거의 없으시죠? 특히 중장년층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아프거나 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는 참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끗하는 증상, 조금 나쁜 자세 때문에 시작된 통증을 방치하는 경우 만성 통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만성 통증의 원인도 이렇게 단순 요통을 방치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조금 길어지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연로한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많이들 나오고 있는 만성 요통 환자들, 오늘 귀 기울여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해 늘어나는 만성요통 환자들, 오늘 만성요통에 대해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오형석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만성요통, 즉 허리 통증 하면 연세 지긋한 환자분을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은 젊은 환자들도 병원 많이 찾는다고요? 최근 들어 노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층에서도 요통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0, 30대 퇴행성 디스크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직업적인 활동이 많은 연령층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에게서 또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보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술과 담배, 잘못된 식습관, 무리한 운동 등이 원인이 되어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요통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툭하면 사실 허리 아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살면서 한두 번 이상, 많게는 10번 이상도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좀 쉬면 낫기도 하고요. 며칠 지나면 씻은 듯이 그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증상도 요통이라고 일단 칭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요통은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급성 요통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물건을 들어 올리려다가 삐끗하거나 담이 들어서 근육이 경련이 있는 경우, 선반으로 물건을 내린다든지 신발을 신기 위해 허리를 굽힌다든지 화분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대다수의 환자의 증상을 단순 요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좋지 않은 자세를 조금 오래 취했을 때, 자세가 바로 됐을 때 어느 한 부위가 뻐근하다든지요, 삐끗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단순 요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거 맞나요? 네. 이런 단순 요통의 진단은 대부분 요추염좌, 퇴행성 변화, 근육통, 염증 등입니다. 요추염좌는 근육 또는 인대가 급성적인 미세한 파열이나 반복적인 부담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이는 갑자기 발목을 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요통이 좀 위험한 것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단순 요통이 만성으로 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냥 삐끗하거나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노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살짝 무리하는 부분이 가해져서 단순 요통으로 시작을 할 뿐이다. 이런 경우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화와 요통의 상관관계 좀 짚어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노년층의 요통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관계가 있는데요. 퇴행성 변화는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적인 노화 현상은 병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화 또는 퇴행성 과정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실제로 어디까지가 생리적인 노화 현상이고 어디부터가 병적인 퇴행성 변화인지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디스크는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건강한 디스크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 부담을 많이 받을 경우 요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행성 변화는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디스크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또 디스크의 기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단순 요통도 또 긴 만성 요통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큰 질환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요통을 몇 달씩 아니면 길게는 치료를 받는데도 별다른 차도 없이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요통이 늘 은근하게 있거나 자주 반복적으로 재발하기도 하고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이 오고 또 쉬면 괜찮아지곤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3개월 이상 불편하면 만성 요통이라고 부릅니다. 요통이 오래 지속된다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급성 요통과는 달리 만성 요통은 병적인 요통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뼈, 디스크, 인대, 근육 어디에서나 병적인 원인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디스크의 이상이 가장 흔하며 이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역시 결국 디스크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만성요통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허리가 아프면 사실 앉아도 힘들고요, 서도 힘들고, 걸어도 힘들고, 누워도 힘듭니다. 허리가 아프면 편한 자세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만성요통도 원인이 좀 다양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노화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디스크의 문제라든지 연부조직 손상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좀 분류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주세요. 척추를 이루는 구조물은 복잡하고 광범위하여서 통증 유발 원인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추 염좌는 인대와 근육 같은 연부 조직의 손상이므로 신경 이상, 뼈 이상, 디스크 이상과는 달리 엑스레이 검사나 방사선 촬영, CT, MRI에서 확진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요통은 90%의 환자가 6주일 이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증상으로 호전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3개월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이 지속되는 경우나 진찰소견상 단순 요통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 하나여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병적인 요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다 확실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병력 청취나 방사선 검사, 근전도 검사, MRI 촬영, 초간반 조영술 등 통증 유발 검사 등을 통해서 요통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확실한 진단 결과를 얻은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정확하게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병의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했는데 큰 이상은 없대. 이런 경우 사실 있습니다. 제대로 검사를 받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확실하게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검사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네. 엑스레이 검사, CT 검사, MRI 검사, 디스크 조영술 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디스크 간격의 좁고 넓음을 확인하고 굴곡과 이완을 통해서 불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CT나 MRI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는 가장 허리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검사로서 디스크 퇴행성 여부를 정확하게 보고 후종 인대가 손상받은 여부를 역시 정확하게 볼 수 있으므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 조형 검사가 있고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유발되는 양상을 확인하는 목적이 하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그 디스크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단순 물리치료, 운동치료, 신경치료, 비수술적 내시경 내지 시술적인 치료, 수술적인 치료 등을 병원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 물리치료는 기본적인 온열치료, 전기치료, 찜질치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증상이 지속될 때 또는 특히 젊은 연령, 소아연령의 측만증이나 수술 이후의 회복 내지는 장기간의 허리 근력 강화 내지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는 복근과 허리 기립근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서 허리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이와 동시에 목과 등 근육을 바로 펴주고 관리를 해줌으로써 보다 바른 체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시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러한 만성 요통의 원인이 디스크의 변화로 인한 국소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에 대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고, 이제 단계적인 치료 중에 먼저 신경치료가 있겠습니다. 신경치료는 국소적으로 주사를 맞아서 그 염증을 해결해주고 장기간 염증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반복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내시경으로 그런 염증의 원인을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술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